안녕하세요. 행정행 금융팀의 김현행 경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자전거 교통사고에 관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요즘에 자전거를 조금 이제 많이들 타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봄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타시겠죠.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봄날이게 되면 아마 자전거를 조금 많이 타서 조금 자기 나름대로 좀뭐 여유를 즐거워하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교통사고에 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자전거 어떤 사고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나 조금 차근차근히 볼 건데요.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이제 자전거 이제 뭐 겸용 도로 같은 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이용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이제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자동차 차류로 이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셔야 되죠. 따라서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맨 우측 차선에서 가장자리에서 이제 통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례에 관한 내용들 조금 언급을 하면서 조금 이제 어떤 과실 부분이라든가 책임 부분 한번 조금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인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한 어떤 자전거 교통사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인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에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이제 형사처벌 받을지 한번 볼게요.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로교통법상 차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라면 형사 입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인도에서 사람과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에 해당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이제 적은 이유는 상해에 이르는 경우가 조금 많지는 않고 피해 정도가 적기 때문에 별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 대신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이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한 어떤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횡단 도로 등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횡단 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전거는 도로에서 이제 차류로 분류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 보행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주행 중에 보행자와 그러면 충돌을 했다 하게 되면 자전거는 차로로 분류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차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것과 동일하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한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보겠습니다. 도로에서 차대 보행자가 충돌한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이제 정하고요. 과실이 더 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을 하여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가 과실이 더 큰 경우가
있죠.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전거 운행의 특성상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해서 자전거가 넘어진 경우에는 자전거가 손괴도 되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서 하는 그런 더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과실이 큰 보행자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겠죠. 자전거 수리비, 뭐 병원비, 뭐 장애가 있으면 일실소득, 또 위자료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다만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제 상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자전거와 자전거 주행 중에 충돌한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전거와 자전거의 충돌 사고는 차 대 차와 같은 교통사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정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죠. 다만 자전거가 추월하다 충돌한 경우에 차 대 차 사고와는 달리 뒷자전거의 부상이 더 큰지 여부와 상관없이 추월을 시도한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자전거의 특성상 일반 차량과 다르게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서 뒷 자전거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차로에서 한쪽이 좌회전을 할 때 좌측 통행하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전거와 자동차 주행 중에 충돌한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살펴볼게요. 도로에서 주행 중 자전거와 자동차가 주행 중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차 대 차 사고로 보고 이와 동일하게 과실 비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밑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자전거 전용 도로와 그 다음에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충돌한 자전거 교통사고입니다. 우선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가 침범한 경우 및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받고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과실이 100%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역주행 등 도로 규칙을 위반해서 자동차와 충돌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면 자전거가 도로 규칙을 위반하여 역주행하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통상 80%의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진입 시의 자전거가 자동차와 충돌한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보겠습니다. 골목길을 자전거가 먼저 진입하는 경우 자전거 과실을 30, 반대로 자동차가 먼저 골목길에 진입한 경우에는 자동차 과실을 4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에서 내려 이제 횡단 보도를 이제 건넌 경우를 볼게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건넜다면 이는 보행자로 분류되죠. 일반적인 보행자와 차량의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한 것이 아니라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돼서 자동차 운전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비율 역시 보행자 신호가 빨간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 아니라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가 볼게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니라 자전거도 차로 보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가 되지 않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때 민사적인 측면에서 과실 비율을 보면 자전거를 탄 상태로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도 자동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전거 교통사고의 피해자여도 20에서 30%의 과실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이제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자에게 20%의 과실이 인정했던 판례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처럼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따라서 자전거 사고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뭔가를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전거는 뭐 특별하게 자동차처럼 보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뭔가 재해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같은 조금 가입해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보상을 조금 이제 받는데 문제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라이더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보험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이 보험 관련해서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은 올바른 보험 분석이라든가 설계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준비해 봤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